첫 번째 뉴스부터 달려보죠. 양현석 보복 협박 1심 무죄. 자, 검찰은 3년을 구형을 했던데, 야, 이게 또 무죄가 나오네요. 네, 앞서 양현석 씨는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죠. 그룹 이 아이콘의 전 멤버인 BIC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 제보한 연습생에게 이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또 협박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연습생이요. 양현석 씨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면서 협박을 했고 또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에 이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이 양현석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오늘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 이거 좀 바꿔주세요. 예, 7m 파도 속 목숨 건 사투입니다. 자, 위험천만한 순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기상악화로 독도 해상에서 조난 선박이 발생했습니다. 자, 해경이 급파가 되고요. 조난 선박에 밧줄을 저렇게 걸어서 예인을 준비하죠. 자, 하지만 집체 같은 파도가 저렇게 철썩철썩 보기에도 정말 아찔하죠. 아, 위험합니다. 자, 선체도 기울어지고 일단 바닥에 물 흥건한 거 보십시오. 자, 아유, 이거 누슬려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때 또 철썩. 아, 자, 불안불안하지만 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저 조난 선박의 승선원 10명 전원 구조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8일 새벽 2시 35분쯤에요. 동해 해경이 독도 북동방 해상에서 이 조업 중이던 선박이 고장이 나고 정전이 된 상태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기상 악화 때문에 이 바닷물이 기관실로 유입이 돼서 전기 합선이 된 거였는데요. 이 해경이 3,000톤급 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해서 이 조난 선박을 구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고 7m 높이의 이 집채만한 파도가 쳤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 해경 소속의 해양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조난 선박을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에 안전하게 인계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해경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좀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해경 소속 김재휘 순경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 뼈가 드러날 만큼 피부가 찢어졌고요. 천이민 순경 같은 경우에도 구조물에 부딪히는 바람에 왼쪽 발가락 골절과 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하던 중이었고 다치는 바람에 동료들이 이 상처 입어서 동료들이 마음 쓸까 봐 오히려 미안하다. 별 뭐가 말씀. 미안해요. 아유, 참. 예. 네, 참.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강아지한테 왜 그러세요? 이 산책 중에 정말 황당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부터 보시죠. 자, 강아지를 찾습니다라고 돼 있죠. 견종은 시추고요. 나이 5살. 자, 뒷다리가 불편한데 월월 짖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자, 지난 18일 저녁 배달기사가 데려갔다고요? 알고 봤더니 견주의 이모가 잠시 강아지를 놓친 사이에 지나가던 라이더가 저 반려견을 데려갔다는데 관련해서 자, 견주분의 얘기 직접 듣고 가시죠. 배달기사가 얘가 있는 걸 보고 따라가서 집어서 약간 살짝 두리번거리다가 이제 배달통에 바로 넣고 경비실이나 이런 데는 들르지 않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냥 강아지가 없어졌다. 배달 다니는 사이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어디서 잃어버렸고 어디로 움직이셨냐 그랬더니 횡설수설 하시면서 뭐 모르겠다 마치 남 일인 것처럼 협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 라이더가 왜 개를 데려갔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결론은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라이더 배달 기사가 이 배달통에 이 강아지를 넣는 모습 그것은 확인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배달 기사를 확인한 다음에 강아지 어떻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해요. 강아지가 그 통을 또 본인이 통에서 뛰어내렸다. 그 개가 강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견주의 얘기에 따르면 이 강아지 자체가 원래 다리가 좀 불편한 강아지예요. 그래서 본인이 개가 직접 배달통에서 뛰어내리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아니 이제 일단은 강아지 아직까지는 물건입니다. 예. 물건을 배달 기사가 예컨대 배달통에 넣었고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절도죄가 된다 그러면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1,000만 원의 벌금도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경찰에 만약 신고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혹시 노원구 사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방금 그 시추 강아지 발견하면은 저희 사건반장에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자, 또 다른 사진 보시죠. 자, 경기도 남양주의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그런데 차량 뒤를 저렇게 쫓는 강아지 보세요. 노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견주가 있는 건데 아하, 알고 봤더니 저 차 운전자가 견주. 반려견을 버리고 튀려다가 목격자분이 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그 낌새를 눈치채고 아하, 이러다 사건반장 나오겠구나 싶어서 다시 태우고 갔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저 견주 1차 지금 저 현장 남양주에서 유기 실패하고 포천에서 저 개를 기어이 다시 유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진은 남양주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건 저 강아지가 이제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누군가 목격을 했다. 어디서? 이번엔 포천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쪽에서 목격을 했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양주에서 실패하고 포천에서 정말로 유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또 남양주에서 저 강아지가 중고거래 어플에 올라온 적이 있다라는 또 그런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동생이 주고 갔는데 이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누가 데려가실 분 있냐라고 그렇게 올라왔던 개로 보인다라는 건데 혹시 포천에서 이거 보신 분 있으면 또 이것도 좀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려견 유기하는 거요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받아야 벌금형 받습니다. 야, 진짜 이게 버리려고 하다가 누군가 그걸 찍으려는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막 다시 태우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기어이 또 박 변호사님. 좀 충격적인 상황이죠. 아니 이거 사실은. 법적인 거 말고요. 네. 좀 뭐라고 좀 꾸짖어 주세요.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말 동물도 사실 생명체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법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건이 아닌 생명체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자,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백종원 사망? 그렇죠. 가짜 뉴스 확산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죠? 아니 이게 정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전부터 유튜브에 백종원 사망이라고 저렇게 썸네일이라고 하죠. 저렇게 만들어져서 올라온 거예요. 게다가 내용이 100억 원대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 3억 명 중 1명만 걸리는 희귀병에 걸렸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싫었어요. 거기 보면 막내딸이 우리 아빠 데려가지 마라면서 울었다라는 이런 제목을 달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저렇게 뭐 이른바 낚시질을 해서 사람들 조회수를 올려서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심장을 찢어놓아서 가면서 돈 벌면 어떡합니까?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몇 년 전만 해도 말이죠. 이 가짜 뉴스, 그러니까 SNS를 막 탁탁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거 있어, 펌질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좀 조악하고 그래서 이런 걸 믿는 사람도 있구나 했는데 이 유튜브 천하가 된 뒤로 저런 식으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일단 저렇게 나오면 거기 클릭을 해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얼마 전까지 TV에서 그분을 봤는데 갑자기 뭐 여기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4억 명 중에서 1명 걸리는 희귀병이다. 그리고 100억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렇게 수치를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좀 뭐 객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런 것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뭐 사실을 적시를 해도 우리가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하게 되면은 정보통신망법 상에 있어서의 그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굉장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100%고요. 아마 저게 그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 저걸 보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뭐 처벌을 받을 텐데요. 글쎄요, 저 클릭을 해서 돈을 얼마 버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개 사이에서 본인의 어떤 그 감정을 제대로 조절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얘기하기로는 조회수가 아까 그 영상 조회수가 35만이었답니다.
그러면 이거 수익이 좀 되거든요. 진짜 뭐 당사자가 좀 고소를 하시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사연 이어가죠. 소개팅 실패, 밥값 딜레마. 일단 제목부터 조금 제 가슴을 울리는데요. 네, 소개팅 애프터에서 거절을 당했는데 밥값의 절반을 입금해달라는 게 문제가 되냐는 남성의 사연입니다. 해당 남성의 직업은 공무원이고요. 최근에 이상형인 여성과 소개팅을 한 겁니다. 술집에서 식사를 한 것 같은데 이 남성은 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후에 카페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식사비 57,000원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애프터 신청을 했더니 여성에게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식사비가 조금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차였으니까. 이에 남성은 그 밥값의 57,000원의 절반을 입금해달라고 해도 되겠냐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자,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건 뭐 제 생각이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돈 받아라 쪽입니다. 야, 어차피 죽을 때까지 그 여자 얼굴 볼 일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그 여자 괘씸한 여자야. 면목을수하고 받아내. 넌 그럴 자격 있어,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야.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약간 그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요? 농담입니다. 경험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그냥 잊어버려랍니다. 아이고, 남자가 참 못났다. 너네 엄마가 우리 아들 소개팅 가서 차이고 밥값 받아냈어요 하면서 퍽이나 자랑스러워하겠다. 아이고, X. 자, 일단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혼자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교수님 너무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 혼자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뭐 앵커분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본인이 처음부터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더치페이를 하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자기가 밥을 산 거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소개팅을 받고 여성이 나가서 밥을 얻어먹으면 다 애프터를 갖다가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아예 그것이 좀 아까우면 아예 식사를 갖다가 김밥에다 라면을 드시지 그랬습니까?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근데 사실 이거 답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지원 변호사는 방송에 워낙 재능이 뛰어나서 재미있으려고 동그라미를 한 거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사준 거잖아요. 증여입니다. 증여는 조건을 달아서 먼저 당신 이거 나랑 애프터를 가려면 먹는 거야라고 조건을 달아서 한 게 아니라 돌려달라고 요청 못 하는 겁니다. 이분 공무원이면 시험 보셨을 텐데. 법률 얘기를 또 하셨으니까 이제 맞어요. 근데 조건이라는 거는 뭐 명시적으로. 변호사님, 법률적인 거 말고요. 뭐 사실은 청년은 지금 고뇌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57,000원 상당히 안타깝고. 혼자 살 수도 있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은 저는 뭐 법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근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돈을 내잖아요. 이게 빛의 변제라고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효과가 있게 되고요. 이게 일단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었군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뭐 자기가 안 갚아도 되는 사람이 갚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 남성분 오죽하면 이러겠으면 이분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존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 갑자기 중요한 자체변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거 생활 법률을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가끔 이런 얘기하려고 준비한 게 아닌데. 그런데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이렇게 갚는다고 한 푼이라도 갚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 인정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분이 그럼 28,000원 너무 심하고 나 10,000원만 내면 안 될까 하는 순간 다 갚아야 돼요. 다 갚아야 됩니다. 그건 주고 하셔야 돼요. 저는 이분 공무원이시고 뭐 공적인 마인드가 꼭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춥네요. 근데 오죽하면 이런 걸 고민을 털어놨나 싶기도 하고 한 번쯤은 이해해 줍시다. 28,500원 포기해 깔끔하게. 공무원이면 그게 57만 원이면 이해하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57만 원은 주고 누가 밥을 처음 보는데 사줘요. 이상한 사람이지. 우리 교수님이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 양쪽에
시사 보도 시사 패널 전국 1위와 5위에 이 양 두 분을 이제 사이에 두고 정말 되게 난감한 니들은 집에 삼촌도 없냐 약간 이런 표정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법률적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이 스튜디오가 지금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예. 더 추워요.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좋고요.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 좋고요. 네, 아니 저는 이게 차이니까 내라고 하는 게 조금 어이가 없게 느껴지는데 이 소개팅이란 게 원래 아주 적은 잘 될 확률을 보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긁었으면은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다 마음에 가지고 갔을 텐데 나중에 생각해보고 그 반을 내라고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철민님은 살뜰하시네라고 말씀하셨고 백발마녀님이 지가 마음에 들어서 먹자고 해놓고 차이니까 반씩 내자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용혜님은 그런데요. 시간 써, 돈 써, 애프터까지 까요. 돈 벌기 힘들단다. 여성분이 알아서 돌려주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혹시 제가 쓴 건가요? 갑자기 예. 근데 그 생각도 드네요. 뭘 또? 아니 이 여성분도 시간을 그 남성에게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걸로 지금 충분히 됐지. 그리고 좀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예.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네. 김밥 먹든지 하지 왜 여성분은 그걸 얻어 드시나요? 이렇게 편을 한번 들어볼랍니다. 예. 하도 할 말이 없어서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리 박 변호사님 재미를 위해서 네. 하신 말씀이니까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심각했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